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안내 무료 코칭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 심리상담 안내를 위한 이 무료 코칭은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이거를 추후에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곳에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공개를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도 개인의 요청으로는 비공개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네. 동의해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명은 쓰지 않고 네. 본인이 원하는 다른 호칭이 있으면 그걸로 좀 내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뭘로 좀 부를까요? 라온이라고 불러주세요. 라온. 네. 그럼 내가 라온님이라고 네. 이제 부를게요. 그래요. 심리 상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면은 편하게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또래 상담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차원에서 조금 상담을 늘리고자 이런 홍보들도 하고, 또 친구들과 대화해보면은 뭐 성적 문제나 앞으로의 진학 문제나 또 친구 관계 문제들 되게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약간 상담하면 좀 문제 일으킨 친구들이 받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 상담받기를 좀 꺼려한다고 생각해요? 좀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상담 자체를 좀 굳이 이거 가지고 상담까지 해야 돼? 약간 상담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담의 어떤 부분이 부담스러울까? 또 라온님 입장에서는 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만약에 그런 게 있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 물어봤을 때 상담의 어떤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라는 공동체니까 좀 내 얘기가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일단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래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또래 상담하는 친구들이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비밀 보장은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부 기관 같은 곳에서는 심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밀 보장이에요. 비밀 보장.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는 거를 마치 좀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 잘못했으면 야, 너 상담실로 와. 그래서 마치 상담이 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내가 문제 있는 것 같고 왠지 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분명히 상담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상담에서 내가 뭘 원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거는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거는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만큼 상담자와 함께 풀어가는 거다. 그래서 상담의 주도권이 상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릴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니까 뭐 이렇게 학교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상담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학교라서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이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단 상담 같은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문제만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본다면 조금 더 부담은 적겠죠. 실제로 개인 상담을 이렇게 받으라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데 내 개인의 문제를 좀 털어놔야 되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이 되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떤 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담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래요. 그리고 상담실이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약간
상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나 그 공간의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선뜻 먼저 말하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저 자체도 약간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어색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게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라온님은 어때요? 오늘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또 지금 이제 앉아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지금 좀 많이 좀 부담스럽고 좀 그래요? 막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좀 네. 긴장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상담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감정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오셨는데 어떠냐? 그래서 좀 지금 감정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거든요. 라온님은 지금은 감정이 어때요? 아까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아까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또 알려주냐면은 처음에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오늘 같은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나도 라온님 볼 때 좀 긴장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라온님은 이렇게 상담실에 이렇게 왔으니까 더 긴장이 되잖아요. 좀 어색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맞아요. 그 자연스럽지 않은 게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 처음 봤는데 막 어색한 것도 없이 막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상담자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 보면은 조금 더 편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상담을 받을 때 긴장되는 거는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다. 하지만 그 긴장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당연한 거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상담 같은 거는 몇 회 기간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또래 상담은 그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더 많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문 상담처럼 뭐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시간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적어서 충분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상담을 시작하고 맺는 거를 정확히 하거나 또 아니면 다음에 이어서 하자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올 때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모호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너무 모호하다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에서 원하는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요. 그래서 상담의 목표를 정해놓는 거지. 그리고 매번 상담마다 우리가 함께 그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사실은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상담의 종결은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종결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그냥 방향이나 목적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과 달리 보통 왜 친구들랑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잡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담과 달리 상담은 목표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를 했다면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내담자가 선생님 저는 좀 다른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상담을 종결하는 시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뭐 몇 회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는 한 몇 회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내담자들이 선생님은 저는 상담 몇 회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이유는 뭐 본인이 유학을 간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혹은 지방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더 이상 올 수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유료 상담일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뭐 좀 몇 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상담자와 내담자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목표를 성취를 하면서 이제 종결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처음부터 한계를 두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는 그냥 목표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 상담을 종결하게 돼 있죠.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또래 상담은 어쩔 수 없이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 맞게, 그래서 친구와 함께 뭐 굉장히 큰 목표를 설정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힘들었던 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이야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상담과 다른 친구와의 수다와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겠죠.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지를 미리 정해놓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만약에 정해놓지 않으면 상담은 그냥 잡담이 돼버려요. 특별히 또래 상담은. 그래도 이제 전문가가 진행하는 상담은 잡담이 되더라도 계속 이거를 상담자가 계속 끌고 가는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래 상담은 둘이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별로는 효과는 도움은 안 될 수 있겠죠. 네. 또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점, 심리 상담에 대해서? 상담 자체에 대해서요? 이런 상담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약간 지금 약간 말 정리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하고 그걸 조금 덜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진 않은데 네. 일단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약간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는 보통 내가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자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일단은 뒤에 질문부터 대답을 하자면 본인이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강력하게 권해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이 원해서 그냥 한번 온 사람들이 자기가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은 상담은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상담은 그래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그냥 자기가 누워만 있으면은 만약에 쓰러졌어. 네. 그래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그럼 이제 보호자가 동의를 하면은 뭐 수술을 하든지 뭘 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근데 상담은 자기가 직접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내가 상담을 받겠다라는 동기가 없으면 실제로는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여기에 오지도 않겠죠. 때로는 이렇게 어떤 강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술 때문에 가까운 가족을 폭행을 했다면 예전에는 그냥 법적으로만 처리되는데 요즘에는 법원에서도 치료 명령을 줘요. 그러면은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강제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치료에 대한 어떤 동기가 크지는 않고 나는 그냥 형량을 적게 여기서 치료를 받으러 왔으니까 되게 수동적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은 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강제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동기를 끌어내는 것도 한 가지 상담자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내담자가 절대로 나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어떤 강력한 그런 게 없다면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가 좀 상담받기를 원해서 네가 상담 안 가면 엄마가 용돈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용돈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담자의 능력이기는 한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자기가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없으면 직접 오지는 않죠. 시간과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담센터에는 본인들이 좀 원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심리 상담이 아까 뭐라 했죠? 마음에 짐을 더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만 왔다면 사실은 상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다른 여가 활동, 취미 활동, 혹은 뭐 친구들이랑 뭐 모여서 술 먹으면서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거 털어놓는 거, 이런 거랑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죠. 하지만 심리 상담은 이런 기능도 있지만 이거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과거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반복되는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습관, 나쁜 습관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마음이 아주 너무 힘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인관계는 누구한테나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대인관계가 너무 안 돼서 뭐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도 좀 나는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제로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금 힘든 게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것도 상담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담이 꼭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즐겁게 살고 싶고 진짜 나를 좀 이해하고 싶고 이런 것들도 상담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죠. 또 있어요? 궁금한 점? 그럼 그 상담이라는 게 대화로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말이 매개체고 또 그 말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 이외의 수단으로 이렇게 상담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미술? 치료? 그런 것도 상담 일부분이라고 이게 포함을 시켜요? 아니면 따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치료나 뭐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화가 아닌 방법으로.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상담은 잘 하지 않아요. 물론 한 6학년 정도, 5학년 정도 되면은 가능하지만 1학년, 2학년 되는 애들을 마주 앉혀놓고 야, 너 지금 기분이 어떠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는 사실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주로 놀이 치료를 하죠. 왜냐면 놀이라는 거는 언어 능력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매개체가 되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치료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혹은 드라마 치료 같은 되게 다양한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때 어쩌면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대화로 하는 토킹 세라피, 대화 심리 상담을 하는 거고,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잘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는 상담자들마다 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미술 치료 하시는 분들은 주로 미술 치료를 해요. 그리고 음악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음악 치료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에서 대화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미술 치료나 그런 음악 치료 같은 그런 매개 치료는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건 상담자들마다 분명히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끌어가는 것과 뭐 미술이나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상담을 끌어갈 때도 분명히 확실한 거는 상담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거는 그 도구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거나 뭐 이런다고 진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던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그 사람이 정말 뭐 굉장히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진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계속 예민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언어 치료랑 상담이랑 정확히 다른 게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보통 이제 같은 상담이라고 거라면 하면은 상담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뭐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을 다 넣는 건데, 대체로 우리가 뭐 심리 상담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주로 언어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고, 보통 미술 치료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미술 상담, 미술 치료라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 타이틀을 갖다가 그럼 같은 거라고 상담 안에 언어, 뭐 미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근데 이제 언어가 뭐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 치료라고 하면은 이렇게 언어적인 실제로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는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그거는 이제 언어 치료고, 내가 지금 말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언어 치료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의 가장 당연히 대표는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좀 더 크게 보자면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언어 치료는 이것보다는 이제 발달 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하는 이런 거는 사실 심리 치료는 아니에요. 이건 심리 치료는 아니고 이거는 정말 언어를 교정하는 치료인 거고, 그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학교에서 또 또래 상담자로 활동한다고 하니까 제한된 기회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경험도 하고, 또 본인과 친구들의 관계들이 좀 잘 만들어져서 정말 힘든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잘 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